88번 봅시다. 자, 점 이응을 중심으로 180도 돌려가지고 점대칭 도형을 만들었고 전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얘를 돌려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대응점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이 전체가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게 여기서 사실 문제예요. 그쵸? 그럼 요렇게 생긴, 조금 더 늘려줄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2배를 해버리는 순간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 부분이 겹쳐버리니까. 그럼 직사각형의 2배를 하되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 겹친 부분은 한번 빼야 되겠죠. 그럼 우리 그렇게 갑시다. 우선은 직사각형 넓이가 15 곱하기 8인데 얘가 사실 2번 있다고는 해도 돼요. 하지만 겹친 부분은 뺄 건데요. 여기 겹친 부분을 잘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cm, 여기서 여기까지가 2cm래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여기가 몇 cm라는 걸? 6cm라는 걸? 여기가 몇 cm라는 걸? 4cm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24 제곱센티미터를 빼줘야 하는 거예요. 겹친 부분 한번 빼요.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사실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할 때 앞에서부터 계산합시다. 15 곱하기 8이면은 120. 120에 2를 곱하니까 240. 240에서 그럼 24 빼가지고 우리는 216 제곱센티미터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식 한 번만 써볼게요. 띄어냈습니다. 다 고쳤으면 얘는 숙제 체크해가지고 선생님이 갈 때 주는 걸로 하고요. 우리는 본책 5단원 한번 볼 거고 저번 시간에 직육면체의 성질 그리고 겨냥도까지 봤고 오늘 전개도 이어서 보면서 5단원 마무리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빠르게 그럼 5단원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직육면체는 무엇을 직육면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맞아요. 직사각형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크게 구성 요소가 3가지 존재한다고 했었어요. 3가지가 맨 처음에 누구? 면. 왜냐면 대놓고 이름에서 면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요. 면과 면이 만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모서리, 그렇지? 모서리랑 모서리가 만나서 꼭지점을 이룬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3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면이 몇 개라는 거 알고 있네? 6개, 모서리가 12개, 꼭지점이 8개라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각각을 조금 더 세밀하게 봤었어요. 자, 면은 우리가 6개의 이름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부릅니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밑면 그리고 옆면 이렇게 우리가 2개로 나눠가지고 이름을 2가지로 나눠 부르는데 밑면은 사실 몇 개 존재해요? 밑면이라고 딱 부를 수 있는 거는 처음에는 2개, 그렇지. 2개씩 존재하는데 그렇게 밑면으로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몇 쌍? 3쌍이 존재하더라. 이라고 할 때 이 밑면은 2개가 어떤 상태를 만족하고 있어야 할까?
평행하면서 합동이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씩 새쌍이 평행하면서 합동이어야 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요 새쌍, 마주보고 있는 친구들은 항상 합동이어야 하는 우리가 약속을 하나를 들고 가야 합니다. 마주보고 있는 건 결국 크기가 같다는 거겠죠? 옆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 밑면이 두 개 존재하기 때문에 옆면은 몇 개? 네 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옆면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밑면하고 항상 어떻게 만나더라? 수직으로 만나더라. 그래서 밑면과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면을 주고 이 친구랑 수직인 거 구하세요. 평행인 거 구하세요.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밑면을 구하세요. 옆면을 구하세요의 다른 말로 수직과 평행을 이용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점 문제를 한번 풀어봐서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면은 요렇게 우선은 알면 되고요. 모서리를 보면 모서리 12개가 존재를 하는데 직육면체는 사실 모서리 길이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쵸? 대신 몇 개씩 같을까? 4개씩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기도로 표현해가지고 그렇네. 평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대충 그렸네. 얘랑 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얘랑 같은 게 하나, 둘, 셋, 넷. 얘랑 같은 게 높이 역할 친구와는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그래서 얘 모서리는 사실 몇 개씩 같냐면 4개씩 같아요. 그렇게 몇 쌍이 존재하냐면 3쌍이 존재하게 됩니다. 얘네 4개씩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더라. 그렇게 우리가 모서리는 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꼭지점은 사실 큰 정리할 만한 특징은 딱히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꼭지점이 8개 있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 거는 겨냥도에서 보이는 모서리와 안 보이는 모서리를 선을 다르게 쓰죠. 그런 것처럼 면과 모서리 꼭지점이 모두 보이는 친구, 안 보이는 친구의 개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알면 되게 좋았는데 혹시 보이는 면이 몇 개? 3개. 안 보이는 면이 3개. 보이는 모서리가 몇 개? 9개. 안 보이는 모서리가 3개. 보이는 꼭지점이 몇 개? 7개. 안 보이는 꼭지점이 1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거랑 안 보이는 거랑 각각 얘네들을 우리가 개수를 알 수 있었어요. 혹시나 만약에 이게 모른다면 우리가 겨냥도 하나를 빠르게 그려서 체크를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자, 근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전개, 펼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 페이지 펴서 한번 보면은 전개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전개가 펼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요 입체 도형을 펼쳐서 평면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라가지고 근데 펼치려면 자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잘라가지고 펼친 그림을 전개도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자르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전개도의 종류가 또 다양하게 존재를 할 텐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럼 얘 전개도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아마 문제를 보면은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우선은 그럼 전개도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는지를 먼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전개도 같은 경우는 그릴 때 딱 봐서 알겠지만 여기서도 점선과 실선이 존재해요. 자, 겨냥도에서의 역할하고 전개도에서의 역할이 달라요. 겨냥도에서는 실선이 무슨 역할이냐면 맞아요. 보이는 모서리. 점선은 맞아요. 보이지 않는 모서리. 자, 근데 전개도에서는요. 실선의 역할이 어떻냐면 자른 모서리예요.
잘라가지고 우리 얘네들이 펼쳐질 때 한마디로 여기서 보면은 거의 그냥 바깥쪽에 있는 선들이 다 잘려가지고 펼쳐지는 모서리라서 바깥쪽 모서리들이 자른 모서리로 실선으로 그릴 거고요. 점선은요, 그럼 반대로? 맞아요. 자르지 않은 모서리예요. 자르지 않은 모서리이기 때문에 결국 면들이 다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냥 바깥쪽은 다 실선이겠죠? 안쪽으로 연결된 모서리들은 점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개도를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요. 전개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볼 때 파악해야 될 점. 처음, 첫 번째, 6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직육면체니까요. 자,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빠르게 스캔을 한 후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볼 거냐면 마주보고 있는 세 쌍의 면을 찾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행하는 면을 찾아주셔야 돼요. 평행하는 면을 찾아서 그 평행하는 면이 어때야 되냐면 합동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하는 면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지 한마디로 합동인지를 확인하면 되고요. 만약에 얘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뭐도 확인하면 좋냐면요. 우리가 펼쳤을 때 우리가 자르잖아요. 근데 자르게 되는 모서리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은 여기 모서리를 자르게 되면서 얘랑 펼쳐지게 되거든요. 요 자른 모서리가 길이가 어때? 만나는 모서리가 결국 같아야 돼요. 다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자른 모서리가 같은지까지, 만나는 모서리가 같은지 확인해 주는 것까지 봐서 전개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전개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우선은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럼 우리는 뭘 하면 좋냐면 결국 평행하는 친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면을 평행한 친구를 찾아볼 건데요. 자, 우선은 1번 말고 2번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색칠한 면하고 평행한 면에 색칠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6개의 면이 다 누구랑 평행하는지를 먼저 다 보려고 합니다. 자, 면이 평행하는지를 보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결국 한 면을 기준으로 내가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면을 하나를 잡았을 때 일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너뛰면 얘랑 평행한다. 한 칸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평행한다고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또 3개 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 면에서도 보면은 사실 얘 건너뛰어서 얘랑 평행하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개 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평행하는 면을 찾기 쉬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될 건 평행하는 게 3쌍 나와야 되니까 이 친구랑 남은 애가 평행하는지를 우선 확인하는 거예요. 평행할까요? 어때? 평행하는 이유 혹시 이해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애가 접으면 요렇게 들어오게 되죠. 요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 면이 이쪽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건너뛰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랑 면이 평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전개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할 때 평행이 아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서로 평행하는 세 쌍을 찾아봤고요. 우리는 여기에 색칠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면에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표시할 때 평행하는 면 모양 방금 여기 했던 것처럼 다르게 모양도 한 번만 표시 한번 해줄게요. 답 체크하면서. 우선 두 번째랑 세 번째도 같이 볼 거라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전개도를 볼 건데, 자, 지금 내가 막 모서리 길이가 같아요, 달라요. 얘를 지금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면이 모두 다 똑같은 정육면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행하는 면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한번 봅시다. 일자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사실 건너뛰어서 평행한다. 그러면 얘랑 하나 건너뛴 이 친구가 평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 친구랑 평행을 하면 건너뛰어 있는 친구가 평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남은 위, 아래에 있는 친구가 평행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 두 친구는 평행할까요? 평행해요? 왜냐면은 여기서 요렇게 되면 요 있는 친구 이쪽으로 요렇게 접히면서 여기 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면은 일렬로 연결되면서 이 친구가 서로 평행한다라고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렇게 두 번째 있는 친구가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전개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옆면이 4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옆면 4개를 사실 쫙 펼친 거예요. 옆면 4개를 펼친 거고 위아래에 있었던 밑면을 아래다가 하나씩 그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또 전개도를 그릴 건데 제일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전개도 중에 하나. 옆면 4개에 위아래 밑면 하나씩.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 친구도 우리가 자주 쓰는 전개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옆면을 4개를 펼쳐놓고 위아래에 여기 위에 4군데 중에 아무 데나 하나 그려도 괜찮아요. 아래에 아무 데나 그려도 괜찮아요. 그거 다 전개도가 아마 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일자로 연결되어 있으면 건너뛰어서 평행. 얘도 건너뛰어서 평행. 위아래에 하나씩 있는 거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평행이 될 거라는 거 이제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는 우리 여기에 색칠되어 있으니까요. 똑같은 니은에 평행하다고 했던 요 면에 색칠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면은 평행하는 거, 아래에 있는 여기 면과 평행한다 라고 우리는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번에서 우리가 빠진 부분을 색칠을 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너무 친절하게 면 4개를 펼쳐줬다는 건 얘네들은 사실 뭘 펼쳐놓은 거냐면 옆면을 펼쳐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승아한테 밑면만 제대로 체크를 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 옆면 펼쳐놓으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두면은 모든 전개도가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고정시켜 놨다는 말은 우선 위에를 하나를 그려놨다는 거니까 아래에다가 하나, 그냥 내가 아무데나 원하는 곳에 하나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체크를 하면 또 어디도 체크할 수 있어? 여기 위에를 여기로 고정시켜 놨는데 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쪽이 아니라 내가 아래는 여기 원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색칠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여기다가 고정시켜 놓으면 사실 세 번째에다가 고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대로 고정시켜서 네 번째에다가 둬도 되는 부분이겠죠? 위에를 아예 한 군데 딱 고정해서 사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다가도 둘 수 있냐면 위에를 두 번째 칸에다가 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가 둘 수도 있기는 한데 여기다가 두면 뒤집었을 때 얘랑 같은 거 혹시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말고 그 옆에 칸에다가 아예 우리가 다 다른 애들로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준다고 했을 때 그럼 세 번째다가 둬도 되겠죠? 최대한 우리가 뒤집거나 돌렸을 때도 다른 친구로 좀 체크를 하고 싶어서 우선은 한번 그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왜냐면 돌리거나 결국 뒤집었을 때 똑같으면 결국 똑같은 전개도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개도에서 지금까지 본 거는 사실 면에서 평행한지 확인을 한 거죠. 자, 그럼 면에서 평행한 걸 찾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전개도가 맞는지 아닌지 찾아주세요 인데 뭐 하나밖에 없네. 전개도인지 아닌지를 보세요 라는 문제를 찾으려고 140페이지에 31번으로 하나만 볼게요. 다시 아니다. 우리 36번으로 볼게요. 31번은 면이 다 똑같아서 찾는데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36번으로. 36번으로 가서 우리 직육면체 전개도 한 번만 찾아볼게요. 자, 직육면체를 찾으려고 할 때 우선은 우리가 빠르게 스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면이 6개여야 해요. 우선 기본은 충족시켜줘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기억부터 빠르게 봅시다. 기억, 면 6개인가요? 네. 그럼 우선은 오케이. 니은은요? 얘도 6개네. 디귿은요? 디귿도 6개. 리을도 6개네요. 우선은 면은 다 6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외될 친구는 없고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뭘 찾을 거냐면 평행하는 면을 찾을 거예요. 자, 우선 다 평행해야 돼요. 기억부터 평행한 친구 찾아볼게요. 평행 찾으면서 우리는 걔네들이 어때야 돼? 합동이어야 해. 자, 그러면은 요렇게 봤을 때 어때요? 자, 건너뛰면 무조건 평행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기억에서 보면 이 친구 건너뛰어서 얘 평행인데 합동인가요? 자, 그럼 얘 건너뛰어서 얘 합동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요 친구 건너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건너뛰면 얘랑 평행인데 합동인가요? 네.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제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될 거. 평행인 거 확인했으면 우리가 만나는 모서리들이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걸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에 보면 요렇게 니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거 혹시 지금 표시한 거 눈에 보여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제일 빠르게 접어볼 수 있는 모서리이기는 해요. 요 모서리 길이도 같나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전개도가 맞다고 판단을 해도 좋아요. 자, 니은도 한번 가볼게요. 자, 니은. 자, 건너뛰어서 평행인 거 찾을 거예요. 일자로 되어 있으면 이 친구랑 건너뛰어서 얘랑 평행일 건데 합동인가요? 아니죠. 그럼 얘는 사실 더 볼 게 없어요. 얘는 합동이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아니게 되겠죠? 자, 그럼 아예 이제 애초에 더 보지 않고 넘어갑시다. 자, 디귿 볼게요. 자, 디귿은 우리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서 빠르게 건너뛰어서 볼 수 있는 친구 확인할 거예요. 자, 이 친구 혹시 평행인가요? 합동인가요? 네, 합동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면을 볼 건데 혹시 누구랑 평행할까?
이 친구랑 평행하는 친구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맞아. 동그라미 사이에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평행하게 될 거예요. 자, 합동인가요? 합동인가요? 왜냐면은 얘랑 얘랑 평행한 걸 알았으면 이제 합동까지 만족해야 되니까. 합동이죠? 그럼 남은 요 두 면은 혹시 평행한가요? 네. 합동인가요? 네. 자, 이걸 파악했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모서리까지 확인해주면 좋아요. 자, 기역 니은으로 접히는 이게 선생님이 계속 여러 번 이야기를 할 텐데, 요렇게 우리가 두 개의 면을 한꺼번에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요 친구들을 기역 니은이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할 건데, 이 기역 니은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면 두 개를 요렇게 사이에 끼고 있는 요 길이, 여기에 있는 요렇게 기역 니은 두 개의 면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요 기역 니은 친구들 길이가 각각이 같나요? 얘네들 같고 얘네들 같고 얘네들 같다. 그럼 모서리까지 같다? 그러면 얘는 전개도가 맞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자, 리을까지 한번 볼게요. 자, 리을 연결되어 있을 때 건너뛰면 평행. 뭐 누가 봐도 또 합동이처럼 보이네요. 얘랑 건너뛰어서 얘랑 합동. 어때? 합동, 합동. 이 둘이 지금 이제 평행인지 봐야 돼요. 이 둘이 평행인가요? 네 개가 연결되어 있을 때 위에 하나, 아래 하나여야 해요. 근데 지금 얘는 어때? 위에 두 개죠. 이 둘이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접다 보면. 근데 얘도 이쪽으로 오게 돼요. 어때? 겹쳐져요. 겹쳐지면 우리는 그럼 평행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둘은 평행하지 않아요. 그 말은 전개도가 아니란 소리예요. 이 둘 위에 하나, 네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위에 하나, 아래 하나여야 해요, 무조건. 그래서 리을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개도는 기역과 디귿 두 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찾으면 되고요. 면을 봤으면 사실 우리가 뭘 볼 줄 알아야 되냐면 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점 찾는 걸 우리가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거 문제가 개념으로 따로 여기서는 나와 있진 않아서 37번에 있는 문제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건데 사실 직육면체에 정말 꽃이라고 불리는 부분이라 여기 전개도 부분이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그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면은 어렵지는 않아요. 건너뛰면 평행인 거니까요. 자, 근데 점을 잘 찾아야 돼요. 자, 점을 찾을 때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맞춰서 찾아줄 건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뭘 찾아야 되냐면 방금 이야기를 했던 기역 니은을 찾아야 돼요. 자, 기역 니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방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기역 니은을 찾을 때 두 개의 면에 있는 모서리를 하나씩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면에 요렇게 이거 니은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건 안 돼요. 꼭 두 개 면을 연결을 두 개 면을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찾냐면 꺾이는 부분을 찾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기역 니은은 뒤집어도 돼요? 뒤집어도 돼요? 찾을 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역 니은 괜찮고요. 뭐 이것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자, 기역 니은의 모양을 찾을 건데요. 자, 두 개의 면을 연결을 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한 변과 이 한 변. 니은자 모양이죠? 두 개의 면에 모서리를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 줘야 돼요. 자, 요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끝에 있는 점들이 서로 만날 거예요. 그러면 피읍과 히읗이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혹시 또 찾을 수 있는 기역 니은이 있나요?
여기 요렇게 니은자. 그러면은 끝에 있는 친구랑 끝에 있는 친구가 만나는데 얘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었잖아요. 그럼 얘도 동그라미에서 만나요. 모양을 좀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요렇게 만날 거고요. 혹시 또 보이는 기억 니은 있나요? 그치. 리을 미음에 비읍까지 연결하면 끝에 있는 리을과 비읍이 만날 거예요. 이 모양과 다르게 이번엔 세모로 표시해 줄게요. 혹시 또 있나요? 니은 디귿에 리을까지. 그러면 리을이 세모였기 때문에 니은도 세모예요. 자, 혹시 또 있나요? 없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기억 니은을 찾아서 사실 자연스럽게 2번이랑 같이 해줘야 되는데요. 기억 니은을 찾다 보면 끝과 끝을 연결해줬더니 누가 끼냐면 사이에 끼어있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걸 항상 선생님이랑 수업하면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소개팅 해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히읗하고 지읒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야. 누가? 치읓이. 근데 거기 치읓이 껴가지고 같이 놀면 되겠어? 이제 둘이 잘 되려고 연결해줬는데 나도 같이 놀아 이러면서 같이 셋이서 놀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가운데에 끼어있는 요 친구들은 선생님 그걸 주선자. 소개시켜준 친구. 요 소개시켜준 친구를 어떻게 해버릴 거냐면 아니, 빼기보다 없애버리자. 빠져야지. 너랑 나랑 소개시켜줄게. 아, 난 바빠서 이제 갈게. 이렇게 중간에 한번 빠져줘야 돼. 끝까지 같이 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주선자를 없애버릴 거야. 자, 한마디로 아무랑도 만나지 못하게 얘네들을 제거시키십시오. 사이에 끼어있는 이 친구들은 그 어느 누구랑도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랑도 만나지 않을 거란 소리예요.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자, 세 번째는 뭘 확인하면 되냐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얘는 해당 사항은 없는데요. 면이 조건이 붙어요. 4개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끝과 끝이 만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우리가 전개도 중에 제일 대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요 전개도 하나만 볼게요. 옆면 4개를 펼쳐놓고 위아래에 우리가 면이 하나씩 존재한다고 했던 요 대표적인 전개도. 면 4개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끝점과 끝점이 만나요. 여기에 있는 끝점과 여기에 있는 끝점이 만나게 돼요. 자, 근데 37번에 있는 요 전개도 같은 경우는 4개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자꾸 한 번씩 끊기죠. 이렇게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요 3번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3번에서는 요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없고요. 근데 아직 점이 좀 남아있기는 해요. 그쵸? 아직 우리가 손대지 않은 점들이 존재하는데 자, 요 때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소개팅 시켜줄 거예요. 자, 어떻게 소개팅을 해줄 거냐면 내가 커플이야. 난 너무 행복해. 연애를 해서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함을 내 친구도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소개시켜줘야겠다. 그래서 내 친한 친구랑 남자친구의 친한 친구랑
내 애인의 친한 친구랑 우리 서로 친구들 소개시켜주자. 내 친구, 너의 친구 소개시켜줄 거야. 자, 한마디로 누가 우선은 소개팅을 열 거냐면 우선 내가 행복한 커플이어야 해. 행복한 커플이 서로서로의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요 3명에서 연애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우리가 기억 니은으로 찾았던 친구들이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 옆에 있는 이제 솔로인 친구를 소개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니은 입장에서 그럼 친한 친구는 누구냐면 맞아, 기억이야. 얘 아닌가요? 얘 이제 아무도 안 만날 거라고 우리가 X표 쳤잖아. 그쵸? 얘는 이제 아무랑도 안 만날 거야. 그러니까 내 친한 친구는 기억이겠지? 그러면 요 커플에 있는 요 마지막 친구가 그럼 내 친구 중에 솔로인 친구 시옷 있는데 그래서 얘랑 얘를 만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누구랑 만날 거냐면 시옷이랑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기억 니은 커플이 사실 한 커플 더 있어요. 요 위쪽에 있죠? 자, 이 친구들이 이제 또 주선을 합니다. 내 친한 친구 누구? 히읗과 또 자기 친한 친구 이응이 만나서 연애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또 커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렇게 4가지 순서로 해가지고 우리는 모든 점이 누군가랑 어쨌든 만나게 해주게 우리가 체크를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모양을 다 다르게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다 하고 난 후에 이제 사실 문제를 봐야 돼요. 37번은 뭘 구할 거냐면 선분 지읒 이응하고 겹쳐지는 선분을 찾을 건데 지읒 이응을 보면 동그라미랑 별표가 만나서 선분을 이루게 되죠. 분명히 어딘가에 동그라미 별이 만날 수 있는 선분이 또 존재해요. 어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만나는 선분은 누구라는 걸 선분 히읗, 히응이라는 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잘하면 오답원에서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38번으로 한번 연습을 할 거고요. 방금 봤던 우리가 4가지 순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체크를 해볼 건데 자, 우선은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뭐 할 거냐면 기억 니은 찾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 면 2개를 연결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기읍하고 기억하고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 체크하면서 사실 바로 니은은 아무도 안 만날 거라는 거 체크까지 같이 가면 좋아요. 1번, 2번을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말고도 또 어디 있냐면 여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리을하고 만나요. 아예 끼어있는 디귿은 아무랑도 안 만날 거예요. 자, 또 기억 니은이 여기에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가 비읍이라면 자연스럽게 누구도 끝에 있는 애도 비읍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미음도 아무랑도 안 만나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러면은 기억 니은은 다 봤다. 그쵸? 3번. 면 4개가 한 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끝과 끝이 만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누구랑 만나냐면 끝에 있는 리을하고 만나죠? 그러니까 이 빈칸은 우리가 리을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만 만나? 여기도 만나요? 여기 있는 점과 끝에 있는 요 점이 만나게 돼요. 근데 아직 우리가 채울 수 있지는 않네? 얘만 봤을 때는, 그쵸? 우선 얘네 둘이 똑같은 점일 거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하고
4번까지 다 봤는데 아직 우리가 체크를 다 하지 않은 점들이 있죠? 자, 거기 점들까지 한번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소개팅 해줄 거라고 했어요. 자, 소개팅을 할 땐 우선은 어쨌든 우리는 얘네들을 계속 보는 이유는 아무것도 체크가 되지 않은 점들 때문에 우리가 4번 소개팅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그 근처에 있는 커플이 연결해 줄 거야. 자, 요 커플이 비읍이 누구를? 자기 친한 친구 시옷을. 그럼 거기서 만난 요 커플이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는 누구랑 만난다는 소리네? 시옷이랑 만난다는 소리네. 그래서 얘가 이쪽이랑 만나서 얘가 시옷이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점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계속 할 건데, 자, 문제는 아직 우리가 이 빈칸을 채우지를 못했단 말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럼 우리가 결국 겨냥도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면에서는 리을, 디귿, 시옷과 누가 만나서 면을 이루는지 여기에 나올 거라서. 그래서 찾아가 보면 리을, 디귿, 시옷, 누구랑 만나서? 이응과 만나서 전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응이라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이응이 되겠죠. 그래서 전개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채우다가 모르겠어. 그러면 전개도로, 아니 겨냥도로 한번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빈칸까지 채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개도까지 다 봤으니까 우리 143페이지에 있는 유형 문제 또 하나씩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우리가 단면, 평면 도형으로 우선 우리가 주었대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직육면체는 결국 우리가 대략적으로 겨냥도를 그려낼 수 있죠. 그래서 겨냥도를 대충 그리면 요렇게 생겼을 텐데 앞과 옆에 결국 만나는 같은 모서리가 꼭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만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만나는 모서리가 어디네? 4cm네. 그래서 그 4cm가 앞과 옆에 끼일 수 있도록 꼭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가 4cm니까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가로가 5cm라는 걸. 세로가 몇 cm라는 걸? 7cm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라고 했는데 우리 방금 같은 모서리가 몇 개씩 존재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4개씩 존재하죠? 그래서 5cm 4개, 4cm 4개, 7cm 4개 얘네들을 그래서 먼저 더한 후에 얘네들이 같은 게 4개씩 존재하네.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 더하게 되면 16에 4를 곱하는 거니까요. 64cm라는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얘 쓰면서 1-1번도 그냥 바로 오늘은 유형을 그냥 다 풀어버릴까? 1-1번, 1-2번 그냥 바로바로 그냥 아래 두 문제 다 풀어버리자. 오늘 6단원 나가게 되면 숙제형이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줄여내게.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맞아요. 맞아요. 부담되는 부분은 그러면은 얘일까, 쟤일까?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번 주부터 다니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이번 주는 또 만약에 가면 초반이라 좀 널널하게 내주실 수도 있거든. 처음은. 그래서 한번 그럼 해보고 중간에 바꿔도 괜찮으니까 중간에 혹시 버거워지면 근데 선생님이 조절해줄 부분이 제일지 예일지를 선생님이 알아야 돼서 혹시 언제 버거워지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양을 조절해주니까 우선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미리 선생님한테 그냥 문자로 줘도 괜찮아요? 연락 줘도 돼요? 다 풀었나요? 1-1번 혹시 뭐 나왔어요? 1-2는 잠깐만 선생님 사실 답지를 안 생각 다시 1-1번 얼마나 했지? 1-2에 아우 좋아요. 우리 그럼 유형 2로 넘어갑시다. 자, 각 면에 서로 다른 수가 쓰여진 정육면체를 세 방향에서 보았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일이 쓰여진 면하고 평행한 면에 쓰여진 수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 우리가 쭉 알 수 있는 건, 윗면이 위에 있는 면이 4로 우선 고정시켜 놨네요. 그럼 한마디로 우린 여기서 4랑 수직인 애를 먼저 찾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4랑 수직인 친구를 찾자. 힌트를 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빼봅시다. 4랑 수직인 친구 여기서는 그러면은 누가 있냐면 1도 있고 5도 있고 여기서 3도 있고 여기서 2도 존재해요. 자, 이 말은 얘네들이 그럼 결국 옆면이 될 거고요. 옆면도 결국 마주보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요. 누구랑 마주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누구랑 마주보고 있는 걸까? 그러면 요 옆에 적혀 있는 친구들 중에서 사실상 5가 2번 나왔죠?
그럼 누구랑 누구랑 지금 그럼 평행이라는 걸 사실 알 수 있다. 1이랑 3이 얘네들이 결국 5랑 각각 수직이라는 소린 1과 3이 마주보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랑 누가? 5랑 2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궁금한 건 1이 쓰여진 애랑 평행인 거니까 답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사실 여기서 자연스럽게 4랑 마주보고 있다는 게 누구라는 것도 알 수 있긴 하겠다. 6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2-1번하고 2-2번 둘 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오, 좋아요. 2-1번에는 D. 2-2번의 위에서부터는 맞아요. 1, 6, 3. 자, 유형 3번으로 봅시다. 자, 전개도에 빨간 선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선을 여기에다가 그려주세요 라고 하는 요런 문제, 요거 결국 이 전개도의 점을 다 체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선을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나는 점 빠르게 체크하면서 적어볼 거 적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린 뭘 하면 되냐면 기역, 니은에 있는 끝점이 얘가 리을이라는 점. 기역, 니은에 여기에 있는 끝점이 기역이라는 점. 자연스럽게 쓰면서 근데 면이 4개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있는 끝점이 누구라는 걸 기역이라는 거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나머지 점을 아직은 몰라요. 그러면 걔네들을 어디서 확인해? 겨냥도에서 확인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줘줬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여기 면에서는 위에 있는 면이에요. 맞죠? 그럼 얘네들을 펼쳤다고 생각했을 때 니은 아래에 있는 점이 누구일까? 니은 아래는 비읍이겠죠. 그럼 디귿 아래는 누굴까? 그렇지. 그럼 자연스럽게 사실 여기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안, 못 들었어. 뭐라고? 맞아요. 미음이에요. 근데 얘가 미음이면 자연스럽게 어때? 기역에 있는 끝점 미음. 면 4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끝에 있는 오른쪽 점도 미음. 이제 우리 여기 점 하나 남았다. 여기는 그럼 뭘까? 맞아요. 이응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기역으로 되어 있으니 여기 끝점도 다 자연스럽게 이응이 되겠죠? 모든 점을 다 체크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빨간색 점으로 찾아서 그려볼 건데요. 자, 기역 디귿을 면에서 연결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면에서 기역 디귿을 찾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억이랑 디귿인데요. 이렇게 이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안 돼요. 면을 지나야 돼요. 면 위에 있는 기억과 디귿 연결해 줄 거고요. 그 다음 변은 디귿과 비읍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귿과 비읍을 면 위에서 지날 수 있게. 마지막으로는 비읍과 이응을 연결했는데 여기서 점선으로 그어져 있는 이유는 안 보이는 면에서 우리가 그어놨기 때문에 사실 점선으로 그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도의에 펼칠 때는 굳이 점선으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읍과 이응을 연결시켜주면 우리는 빨간 선을 다 체크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우리 3-1번과 3-2번도 이러한 형태로 한번 해볼 거고요. 모든 전개도 위에 점 체크한 후에 그 다음에 선 그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지 좀 여기는 그럼 어떤 점일까? 그렇지. 좋아요. 자, 우리 4번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전개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전개도 그리는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얘네들 책을 넣을 수 있는 상자를 만들려고 한대요. 자, 근데 여기서 상자 전개도를 그릴 건데요. 전개도 그릴 때 조금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6개의 면을 다 그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기서 보면은 지금 이 책을 넣으려고 한쪽 면이 뚫려있는 상자를 만들고 싶은 거래요. 그럼 우리는 결국 면을 그릴 때는 5개의 면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자, 근데 또 얘네들 각 모서리 길이를 조금 여유 있게 만들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각 모서리 길이보다 1cm씩 더 길게 하고 풀칠하는 부분 생각하지 않게끔 해서 우리가 문제를 그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 책에 있는 요 길이 그대로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우리 가로, 세로 높이 각각 어떻게 그려야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러면 가로가 몇 센티미터가 돼요? 맞아. 1cm를 더 길게 그릴 거니까요. 자, 세로는 그럼 몇 센티미터가 돼요? 6cm. 높이는 21cm 그릴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릴 때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한 칸의 길이를 3cm라고 지금 잡고 전개도를 그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가로 18cm는 몇 칸을 그리란 소리예요? 6칸. 세로는 2칸. 높이는 7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한 면이 뚫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면 뚫려 있는 부분을 보면은 요 부분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세로와 높이가 만나서 생기는 면은 제외해야 해요. 하나는 제외하고 그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옆면이 3개만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옆면 3개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디? 이 앞에 있는 면이 2개가 그려져야 되니까 먼저 하나를 그립시다. 6칸에 그럼 7칸을 그려야 되는 거죠? 어디? 그러면 한 중간쯤에 그리고 싶은데 좀 크게 키워서 그릴게요. 나 여기다 써놔야겠다. 6칸, 2칸, 7칸. 아, 이거 뭔지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러면 어디? 6칸에 7칸. 나중에 조커할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위아래 셋 남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6, 7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면 하나를 그릴 건데 옆에다가 이어서 그릴 거라 자르지 않은 점선은 꼭 챙겨주고 그럼 이 옆에 2칸,
칸짜리 면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2칸, 7칸짜리 면을 그어줄 건데 하나 더 그릴 거니까 또 점선으로 연결해 놓고 그 옆에 그럼 또 건너뛰어서 합동인 친구가 와야 되니까 또 6칸, 7칸짜리가 와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거 그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밑에 면 위아래를 하나씩 그려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어디다가 그릴 건지도 사실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여기를 우리가 실선으로 그려놔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그려버릴까? 그러면 여기 아래에다가 밑면 하나, 위에다가 밑면 하나 그릴 거라서 면이 연결되죠. 그래서 점선으로 어휴, 점선으로 그릴 거고 이 옆에는 면 안 그릴 거고 위아래로는 면 그려줄 거라 위아래는 점선으로 바꿔주면서 그럼 밑면의 그림을 생각하면 결국 6칸, 2칸짜리예요. 그쵸? 그래서 6칸, 2칸짜리. 이 6칸은 이미 여기 그려져 있으니까 2칸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면 위아래 하나씩 그릴 수 있도록 요렇게 그리면 되겠네. 사실 완벽한 전교도를 그리려면 옆면이 하나 더 나와야 돼요. 그쵸? 음. 그러면은 우리 요거 하나 하면서 마지막 아래에 있는 4-1번까지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안 그렸어? 좋아요. 한번 볼까요? 이슬 씨? 맞네, 맞네. 좋아요. 우리 6단원이 진짜 쉬워서 6단원 개념만 조금만 하고 혹시 시간 남으면 앞에 문제풀이 좀 하다가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6단원 한 번만 볼게요. 페이지로는 156페이지로 우리가 보면 되고요. 6단원은 평균과 가능성이라는 단원입니다. 평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떠한 값을 결국 대표를 하고 싶은 거야. 들쭉날쭉한 값을 대략 한 이 정도 되면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낸 그런 값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들쭉날쭉한 값을 어떻게 평평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값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다 한 곳으로 모아서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평균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해서 자료의 수로 나눠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물컵이 3개가 20, 30, 10ml씩 있어요. 이 들쭉날쭉한 값을 다 한 곳에다가 모아요. 그럼 총 60ml가 나오겠죠? 그럼 그 60ml를 어떻게 다시 비커에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비커에 똑같이 나눠주면 20씩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은 뭐라고? 20이라고.
요렇게 우리가 대표하는 값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평균을 각각 들쭉날쭉한 걸 쭉 우리가 어떻게 고르게, 어떻게 평평하게 나눠주는지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방금 다 모아가지고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 우리가 평소에 많이 풀어볼 건데 그림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나눠주는 거야. 한마디로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가 적게 가지고 있는 친구한테 나눠주는 거죠. 어떻게? 값이 최대한 고르게 나올게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7개, 4개, 5개, 4개를 가지고 있는 요 값을 우리가 평균에 한 대충 이 정도로 하면 똑같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많은 친구가 적은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3한테 안 나눠주고 2랑 4한테 나눠줬다는 거는 결국 우리는 평균을 한 대충 5로 생각하겠다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여기서 7개를 가지고 있던 요 하나를 하나 나눠주면 여기 5칸까지 올라가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6개가 돼요. 근데 이 6개에 있는 친구 요 하나를 또 부족한 애한테 나눠줘서 어떻게? 다 5개의 똑같은 값을 가지게끔 요렇게 그림으로서도 나누어주면서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구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어떻게도 구하는 방법이 또 있냐면 표를 보다 보면 제일 낮은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제일 낮은 친구를 기준으로 위쪽을 싹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럼 위쪽에 있는 값만 우리가 평균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숫자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숫자를 좀 줄이고 싶어서 그런가 봐. 자,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얘는 한 칸 올라와 있고, 3칸 올라와 있고, 4칸 올라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애들끼리만 평균을 내게 되면 1에 3 더하고 0에 4 더하니까 총 8이죠? 8을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그럼 몇 개씩 나눠주면 되겠네? 2개씩 나눠주면 되겠네? 근데 우리가 어디서 끝났냐면 52에서 끝났거든요? 그럼 52에서 한마디로 2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누구로? 54라고 생각하는 방법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는 이 방법보단 아예 그냥 싹 다 더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림으로 나오는 문제보단 식으로서, 표로서 나오는 문제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그림으로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방법들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한번 또 구해 봅시다. 157페이지에 4번으로 한번 문제 4번은 그 다른 방법이네. 유형별로 그냥 하나씩 합시다. 2번으로 봅시다. 자, 2번 보면은 미선이의 공 던지기 기록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거 원래 우리가 제일 많이 써먹을 방법이에요. 어때? 얘네들의 기록을 다 어떻게 해버려? 다 더해요. 그렇지. 21에 20에 17, 19, 23을 다 더해요. 그래서 요 5회를 어떻게 다 고르게 나눠줄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5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더 할게요. 2개 더하면 41. 41에 17 더하면 58. 58에 19 더하면 77. 77에 23 더하면은 100이네요. 그럼 전체 합 100을 누구로? 5로 나누더라. 그럼 평균은 몇 미터? 20미터.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흔하게 우리가 제일 많이 써먹을 평균 구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그림으로서 3번에 보면요. 막대의 길이를 고르게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높게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해? 낮은 애들한테 나눠주어야 해요. 대신 나눠줄 때 몇 개를 고르게 만들지, 몇 개로 고르게 만들지를 좀 생각하면서 나눠주어야 해요. 그러면은 얘 한 대충 어느 정도 나눠주면 될까? 제일 많은 애가 그러니까 여름이 제일 적은 봄한테 한 몇 개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 3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3개를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네. 3개를 요만큼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3칸 올라오면서 똑같이 7개, 7개로 다 맞춰지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그 다음으로 많은 겨울이 가을한테 또 2개를 나누어 주면 여기가 2칸이 올라오게 되면서 7개로 모든 계절의 체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계절별 읽은 체계수의 평균 결국 우리는 7번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서는 많은 친구가 적은 친구한테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이 7번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를 했던 제일 적은 수를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을 평균 내겠다라는 그런 풀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입장객 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적은 73을 기준으로 그 위쪽만 보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73일 기준으로 우리는 각각이 그럼 얼마나 위에 남는지를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결국 73일 결국 다 빼란 소리겠죠. 그럼 빼게 되면 얘는 15, 얘는 빼면 22, 얘는 빼면 18, 얘 빼면 5 나오겠네요. 요 차를 가지고 얘네들을 또 고르게 만들어주자 이거야. 얘네들 가지고 평균을 내자 이 말인 건데 그러면은 이 입장객수의 차로 평균을 내볼게요. 그럼 결국 얘네들을 다 더해서 뭘로? 5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우선 다 더합시다. 15에 22 더하면은 37, 37에 18 더하면은 55, 여기에 5 더하면 60이에요. 총합 60인데 이거를 어떻게 월화수목금 5개로 나누면 평균이 몇 명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12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제일 낮았던 목요일 입장객 수에서 12명씩 더 받을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총 결국 요일별 평균은 몇 명이 되더라? 맞아요. 85명이 되더라. 요렇게 우리는 평균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평균 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평균을 구하는 이유를 사실 알아야 돼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죠. 자료가 만약에 달랐을 때 응? 엥? 자료가 만약에 다른 자료일 때 우리가 비교를 하고 싶어서 평균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 학생 수가 만약에 반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에 3명이라고? 그럴 수 있지. 자, 그럼 각각의 학생 수가 다르고 그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연필이 다 다를 때 연필 자루가 20자루네?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단 소리야. 그래서 얘네들을 한 명당 가지고 있는 연필 수를 우리가 각각을 평균을 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반의 평균이 그러면은 얼마라는 걸? 5자루라는 걸. 왜냐면 전체 연필을 결국 3명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2반은 그럼 몇 자루씩? 4자루씩 가지고 있다는 거고 3반은 4자루씩 가지고 있다는 소리겠네요. 그러니까 반에서 그럼 연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일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합이 많다고 해서 평균이 크다라고 우리가 단정은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 비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평균으로 얘기해 되면요. 내가 하나 빈칸을 뚫어놓고 그럼 얘 몇 개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자,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 똑같은 값을 가졌을 때 얘라는 소리잖아. 그 말은 평균은 결국 얘네들 다 똑같이 잡았을 때 28, 28, 28, 28이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평균을 대놓고 줬다? 그럼 우린 뭘 구할 수 있냐면 총합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평균을 주면 무조건 총합 구한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 쉬워요. 그러면은 총합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겠네. 한 반당 28명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건데 그게 총 4개의 반이 존재하죠. 그러면은 112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다 더해서 112명이라는 소리니까 알고 있는 학급 반들 어떻게 하면 돼? 싹 다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더해버리자. 28이 30이니까 58. 58에 26 더하면은 84네요. 그럼 전체 112명 중에서 1, 2, 4반 다 합쳐가지고 84명이 있다는 소리니 3반은 몇 명이 있다라는 걸 28명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값은 얼마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도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에서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면 두 모둠에서 만든 쿠키수 각각 나왔어요. 그럼 얘네들 35개로 다 똑같은데 그럼 얘네들 다 똑같이 만들었네 라고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평균을 각 구해볼 거예요. 가는 그럼 한 명당 몇 개씩 만든 걸까? 그렇지. 5명에서 만들었으니까 7개. 나무들에서는 7명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사람당 5개를 만들었어요. 한 명이 만든 한 명이 만든 쿠키가 더 많은 거는 어디? 가모듬이 더 많이 만들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또 2번에 비슷한 유형으로 풀어보면은 8월부터 12월까지 얘네들이 한 달에 읽은 책의 수 평균이 6권일 때라고 나와요. 평균이라는 값 대놓고 주면 우리는 무조건 총합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 한마디로 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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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권이라는 소리인 거니까. 평균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6월 평균 6권이 몇 달 동안? 5달 동안 그렇게 읽은 거니까 총합 얼마가 나와요? 30권이 나와요. 그럼 전체 30권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값들 싹 다 빼주면 돼요. 그래서 알고 있는 9권, 3권, 6권, 7권 총 몇 권을 빼야 되냐면 그러면은 10월에 읽은 책은 몇 권? 5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평균이 끝이에요. 이것만 잘 알면 돼요. 그래서 평균 구하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평균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총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가능성까지 볼 거예요. 왜냐면 가능성이 제일 쉽기 때문에. 가능성. 자, 우선 말로써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얘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는 사실 생각만 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능성이란 친구를 크게 말로 5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자, 5가지는 이렇습니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써? 당연히 완전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야. 그리고 확실하다. 얘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거나 저거거나 반반이다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완전 이루어지지 않을 것, 2개 중에 하나일 것, 무조건 일어날 것으로 그 사이사이에
완전 일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한마디로 로또 1등. 됐으면 좋겠다, 그치?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1등이 될 확률은 적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조금 더 자주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무조건은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일 것 같다 라고 해서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상황을 몇 개 예시로 한번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동전을 던지면 숫자맨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동전을 봐서 알지만 동전은 숫자와 그림이 존재하죠. 2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면 가능성은 어때요? 반반이다예요. 2개 중에 하나니까. 자, 내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뜰 것입니다. 어때요? 해 어디서 뜨는지 알아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그래서 동쪽에서 뜰 것입니다. 당연히 무조건이죠. 그래서 무조건은 확실하다. 그래서 계산기에 2와 2 플러스 3을 누르면 6이 나올 것입니다. 어때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가능성은 불가능하다. 자, 날씨가 추울 때 반팔을 입은 사람이 긴 팔을 입은 사람보다 많을 것입니다. 어때? 날씨가 추워. 무조건 다 긴 팔을 입지는 않아요. 그쵸? 가끔 가다 보면 진짜 막 눈 내리고 있는데 반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 그 사람이 여기에 있네? 그 사람이 여기에 있네? 안 추워? 추위를 덜 타? 더위를 많이 타서 진짜? 선생님이 아는 사람 중에 선생님도 근데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추위를 덜 타. 근데 선생님이 추워서 패딩을 입고 다니는데 반팔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선생님 아는 사람 중에. 그래서 슬리퍼까지. 완전 여름 패션이어가지고 나는 패딩인데 너무 여름 패션으로 다니길래 안 추워? 이랬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가 괜찮은 거 언제 긴팔을 입고 언제 패딩을 입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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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울이 돼서야 패딩을 꺼내더라고 그 친구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그런 사람이 여기에 한 명이 더 있군요. 그럴 수 있어.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제 점점 춥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선생님도 예전에는 막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겨울에. 스타킹, 일반 얇은 스타킹 같은 것만 입고, 치마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젠 안 돼. 무조건 기모, 따뜻한 거, 이제 하나씩 입어줘야 돼. 히트텍 이제 안에 입어줘야 돼. 슬프네. 여튼. 그래서 추운 겨울날에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는 있죠. 완전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닐 것 같다로 이야기를 하고요. 수카드에서는 1, 4, 6 중에 한 장을 뽑는데 짝수를 뽑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가지는 1, 4, 6, 3개인데 이 중에서 짝수는 몇 개예요? 2개예요. 절반보다는 사실 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 것 같다로 우리가 가능성을 5가지의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얘를 수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는 이 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크게 3가지로만 우선 나타내요. 불가능하대. 그럼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 없지? 0이에요. 무조건 일어나죠? 그러면은 얘를
1로 잡는 거예요. 그럼 반반이다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일어날 거라서 분수로 2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뭐뭇 아닐 것 같다, 뭐뭇일 것 같다. 얘네들을 수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낼 수는 있는데 요 상황 한번 생각해 볼까? 한마디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체 몇 개 중에 3개 중에 몇 개가 일어날 수 있지? 2개가 일어날 수 있죠. 만약에 얘의 가능성을 수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전체 몇 개 중에? 3개 중에 몇 개가 일어날 수 있어? 2개가 일어날 수 있죠. 3개 중에 2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수로 나타내면? 맞아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는 나타낸다면 3분의 2 이런 식으로 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얘로 숫자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는 말을 하진 않겠지만 불가능이다, 반반이다, 확실하다는 무조건 수를 이렇게 나타낼 거기 때문에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관련된 문제로만 몇 개 한번 볼게요. 뭐 어렵지는 않아서. 5번 하나만 볼까요? 자,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인 경우를 찾아가지고 기호 쓰고 확실하다가 되도록 말을 바꿀 거래요. 우선은 3가지 다 한 번만 봐보도록 할게요. 주머니에 넣은 구슬 10개 중에 2개는 빨간색이래요. 여기서 하나를 꺼냈는데 그 구슬이 빨간색일 거래요. 5가지의 우리는 말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 맞아요. 뭐뭐 아닐 것 같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올까? 맞아요. 전체 구슬 10개 중에 나는 빨간색은 2개밖에 없으니까요. 10분의 2가 우리가 표현하는 수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니은 볼게요. 오늘은 24일이니까 내일은 28일일 것입니다. 어때요? 근데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하다예요. 우린 좀 이따가 불가능하다인 친구를 가능성 확실하다로 바꿀 거라서 조금 이따 한번 바꿔볼게요. 불가능하다는 우선 수로 나타내면 얼마? 그렇지. 태어난 아이의 성별은 여자일 것입니다. 어때요? 가능성이? 맞아. 반반이다. 태어났는데 공룡으로 태어나진 않으니까요. 여자 아니면 남자죠. 그러니까 반반이다. 수로 나타내면 맞아.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니은 불가능이었던 경우 확실하다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네? 오늘은 24일이니까 내일은 며칠일 것입니다. 그렇지? 25일일 것입니다. 자, 우선 개념은 그냥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숙제, 물론 개념을 다 나가고 이제 유형도 사실 나가면 오늘 다 나갈 수 있긴 한데 5단원에 있는 문제 조금만 줄이고 가게 우리 앞에 있는 5단원 앞서서 안 풀었던 문제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우선은 앞에서부터 메꿔주면서 문제 풀어보고 있으면 돼요. 네, 거기 참고해가지고 6단원까지 해가지고 숙제 좀 이따가 내주는 걸로 하고 숙제 줄여봅시다.